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를 짚어보는 심층 리포트 시간입니다. 새해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전환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심도 있게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소식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외교, 그리고 요동치는 민생 경제 현장까지 2026년의 오늘을 규정하는 핵심 의제들을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법치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정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자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을 매듭짓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심판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특검팀은 오늘 공판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정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과 취재진이 운집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의 최후가 어떤 법적 결론을 맺을지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비상사태 시 국가 작동 기제가 민주적 절차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외교의 시계 또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2026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의 핵심 의제는 과거사의 진정성 있는 해결과 미래지향적 안보 경제 협력의 균형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에 공고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양국 정상은 동남아발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및 스캠 범죄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청년 세대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단순히 문서화된 합의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얽히고 설킨 과거의 매듭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대목은 민생경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시점이지만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규제를 풀거나 조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민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산업구조의 대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술 혁신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부처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장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쇄신과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 양당 내부의 권력 갈등과 당명 변경 논의 등은 국민의 눈에 정쟁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정치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천이 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세대 간, 젠더 간 갈등 역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6년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화 교육 과정이 신설되고 지역 문화 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 외교,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법적 혼란과 외교적 난제, 그리고 민생의 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경랑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차분하게 법치주의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의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 위기들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정치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되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혐오보다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2026년이 훗날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도약한 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격동의 시기,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해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